네, 그럼 오늘 전자수학 A 23번째 시간 시작하겠어요. 어나운스먼트는 뭐 계속 똑같아요. 퀴즈 2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어요. 그래서 한 30분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그동안 퀴즈 볼 때, 그 다음에 중간고사 볼 때와 동일해요. 그래서 손이 항상 보여야 되고, 뭐 어떤 사람한테 물어볼 수 없어요. 문제에 대해서. 하지만 여러분이 뭐 인터넷 검색을 하겠다 다 할 수 있어요. 뭐 채팅 이런 걸 통해서 뭐 쉐어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 별로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참 홈워크 지금 제가 넘버 8인가요? 네. 하여튼 뭐 나갈 거예요 홈워크이. 네. 지금 아직 수정 중인데 거의 수정이 다 됐으니까요. 홈워크도 주말 금요일까지 있어요. 그다음에 코렉션은 지난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진도를 다 못 나가서 오늘 할 거니까 오늘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자, 그러면 뭐 언제나 그렇듯이 리뷰부터 시작을 합시다. 우리 뭘 하고 있었죠? 네, 그리고 뭘 하고 있었는데 너무 기니까 사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랜덤 프로세스 X 오브 T가 있을 때 그것을 이제는 모멘트들 가지고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expectation operation을 사용해서 예를 들면 랜덤 프로세스의 expectation을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죠. 요 x of t를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어떻게 정의될까요? 네. 요 x of t라는 것을 베리어블 하나로 생각하면 요런 값 곱하기 확률 밀도 first order PDF of the random process x of t죠.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PDF를 구할 수 있다면 맞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first order moment of the random process는 t의 함수죠. 당연히 a function of t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테이션을 쓰냐면 이런 노테이션을 뭐 쓰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mu sub x of t. 밑에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뭐 어차피 이 수업은 확률 뭐 이제 수업 여러분들 이제 진력이 낮잖아요. 보면 뭐 엄청나게 많은 abuse of notation들이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겠어요. t의 함수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second order moment에 대해서 또 배웠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단을 했죠. second order moment는 랜덤 프로세스가 주어졌을 때 이제 제일 간단한 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우리는 리얼만 다루니까 뭐 스퀘어를 하나 절대값을 한 다음에 스퀘어를 하나 동일해요. 맞습니까? 자,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죠? 위와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죠. first order moment만 알면 죄송합니다. first order PDF만 알면 동일한 방법으로 x 스퀘어 times PDF of first order PDF of random process dx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것도 function of t예요.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얘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얘는. 네. 우리 책에 있는 노테이션에 따르면 사실 뭐 이런 표현도 괜찮아요. 이렇게 x bar of t, x 스퀘어 죄송합니다. x 스퀘어 bar of t인데 이거 좀 뭐 이상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x 스퀘어의 바예요. x 스퀘어의 평균. 근데 이 바라는 것은 타임 에버리지인지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인지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뭐 표기법 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랜덤 프로세스 x 오브 t가 주어졌을 때 어떤 하나의 타임 인스턴트에서 생각하면 랜덤 베리어블이라서 우리가 세컨 오더 모멘트도 자기 자신과의 곱이죠. 그런 이 파워를 나타냈지만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라는 것은 특히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라는 것은 uncountably infinite 개의 조인틀리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는 랜덤 베리어블들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그 중에 두 개를 뽑아서 이런 코릴레이션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어떤 노테이션을 쓰죠? 우리가 R 서브 한 다음에 캐피탈 X 두 개를 쓰고 T1, T2로 해서 이런 노테이션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리얼이기 때문에 뭐 컨주게이션 이런 건 안 붙어 있는데 나중에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 다룰 때 보면 컨주게이션이 붙어요. 근데 우리 책의 노테이션에 따르면 사실 앞에 붙는 게 맞고요. 먼저 것에다가
근데 제가 연구를 쭉 해보니까 이걸 벡터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로 확정하고 이렇게 하려면 뒤에 붙는 게 맞는데 뭐 지금은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리얼이라고 생각해서 안 붙여 컨주게이션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까지는 그냥 정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 하나 빠졌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세컨 오더 모멘트들 중에서는 코릴레이션 말고도 코베리언스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CXX T1, T2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XT1 마이너스 뮤 XT1 뮤 X는 위에서 구한 이 mean path 또는 mean function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곱하기 그 다음에 또 T2에서의 랜덤 베리어블과 그 랜덤 베리어블의 statistical mean을 곱해서 이렇게 하면 코베리언스 펑션이 만들어지죠. 일반적으로 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과 오토 코베리언스 자기 자신과라는 뜻으로 오토라는 걸 붙였어요. 자동이란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셀프 이런 뜻이에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과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은 투 파라메타 펑션이죠. 두 개의 리얼 넘버가 들어가서 하나의 리얼 넘버가 나오는 그런 매핑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이 스테이셔너리티에 대해서 배웠어요. 모든 랜덤 프로세스가 만족하는 프로퍼티는 아니지만 매우 좋은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어서 다루기가 좋고 거기다가 많은 엔지니어링 프로블럼들이 이런 스테이셔너리티를 가정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맨메이드 시그널들 물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셔너리티가 상당히 유용하다는 걸 알았고 그런데 그게 또 너무 리스트릭티브 하니까 와이드 센스, 넓은 의미에서 광의의 스테이셔너리티를 정의했어요.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에서도 똑같이 Y-sense stationarity라는 것을 정의하는데 랜덤 프로세스 X of T가 Y-sense stationary라는 것은 뭐였죠? 데피니션이 첫 번째는 이 first order moment에 해당하는 mean path가 모든 t에 대해서 상수이다. 그러니까 mean이 상수 함수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일반적으로는 T1과 T2의 함수이지만 어떤 싱글 베리어블 펑션 이름은 우리가 RXX라고 붙이겠어요. 존재해서 이 과목에서는 오른쪽의 아규먼트에서 왼쪽의 아규먼트를 뺀 것과 같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T1, T2 페어에 대해서 이런 것이 성립하면 이 랜덤 프로세스 X of T를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참고로 스테이셔너리 to order 2면 Y sense 스테이셔너리가 반드시 되죠. 그리고 이거 컨시퀀스가 뭐냐면 이거 두 개를 잘 조합하면 이 두 번째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오토 코릴레이션 코베리언스 펑션이 타임 디퍼런스만의 함수로 나타난다. 이렇게 고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죠? 왜냐하면 RXX 타우는 CXX 타우에 더하기 뮤X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1이 가정되고 2가 가정되면 2'이 있는 거니까 2와 2'은 서로 교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죠? 이 오토 코릴레이션, 오토 코베리언스에 대해서 그게 지난 시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properties of auto correlation 맞아요? auto correlation function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네, auto correlation function이 일단 time difference의 함수라고 이미 가정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쓸 때는 이미 mean도 time function이 그러니까 mean도 constant라고 가정하고 있어서 물론 뭐 Y-sense station 이런 뜻이지만 그래도 아닐 때도 있으니까 properties of autocorrelation function of at least 적어도 at least Y-sense stationary random process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mean도 constant고 autocorrelation function도 time difference만의 함수다라고 해놓고는 일단 우리가 property를 보는데 첫 번째 property는 어떻게 나왔었죠? 첫 번째 프로퍼티는 뭐 대표적인 그림이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돼 있는 two-sided exponential 이런 거였죠.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의 절대값은 리얼이니까 오토코릴레이션 펑션도 리얼이죠. 근데 절대값이 어떻다고요? RXX0라는
어떤 파이나이트한 걸 가정하겠어요. 요거 그다음에 마이너스 rxx0 안에 들어간다. 근데 이렇게 등호를 넣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값 기준으로 해서 지난번에 썼어요. 절대값 오브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제로에서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 값. 얘는 뭐죠? 참고로 얘가 아까 여기서 봤던 이 녀석인데 요게 t의 함수가 아닐 때였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얘는 뭐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이렇게 x 스퀘어의 바 이렇게 그걸로 바운드 돼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였죠? 네. 두 번째가 이제 이퀄리티랑 관련된 거였는데 조금 설명하다 말았었어요.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했어요. 네. 만약에 이게 등호 있잖아요. 여기 말하는 등호. 이 등호가 어디선가 성립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rxx 타우 어떤 t에서 캐피탈 t에서 rxx0랑 같은데 t는 0이 아니에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뭘 보일 수 있다고요? 네. expectation of xt 마이너스 xt 플러스 캐피탈 t가 잠시만요. 네, 그렇죠. 얘의 스퀘어 한 게 이게 제로라는 것을 보일 수 있어요. 사실 같은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x of t is 뭐 at least ysen stationary라는 가정 하에서 이 두 개가 이퀴벌런트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했었어요? 요 첫 번째 녀석이 슈왈스 이니퀄리티에서 나왔었잖아요. 사실상 내적 벡터의 내적의 제곱은 각각의 벡터의 길이의 제곱 이하이다. 곱의 제곱 이하이다. 그것과 동일하죠. 유도하는 과정도 사실 똑같아요. 어떻게 했었어요? 하나의 벡터에다가 상수를 곱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제곱하면 놈 스퀘어를 하는 거죠. 벡터 기준으로.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써놨지만 보이시나요? 그렇죠? 이렇게 x of t와 x of t 플러스 타우로 한 다음에 알파 곱해서 알파의 2차 식으로 만들고 그것이 non negative for all 알파니까 discriminant 써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equality가 만족할 때 조건을 잘 찾아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조건을 가지고 이제 풀어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되죠? at least ysen stationary 하니까 이 녀석을 풀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rxx0가 나오고 그 다음에 크로스텀이 나오죠. 맞습니까? 크로스텀은 어떻게 돼요? 2배의 rxxt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rxx 또 제로가 되죠. 이것이 이제 제로란 말이죠. 이게 성립한다는 것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말은 또 어떻게 돼요? rxxt와 rxx0가 여기서 캐피탈 T가 0인 0보다 큰 어떤 데서 성립한다는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참고로 이렇게 되는 것을 mean square sense로 이 랜덤 프로세스가 periodic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어쨌거나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세하게 증명은 하지 않는데 사실상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사실상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으로 가능한 모양은 이렇게 피리아딕 함수거나 아니면 이렇게 타우가 제로에서 피크를 치고 타우가 무한대로 갈 때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는 그런 모양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상수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서 타우가 수렴하는 그런 모양인데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x를 민과 at least ysen station이니까 상수죠. 민과 그 다음에 어떤 제로민 랜덤 프로세스 n으로 나누고 났을 때 요 녀석이 첫 번째 모양이면 두 번째 모양이 아니고 첫 번째 모양이면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rxx 타우가 뮤 x의 제곱 더하기 rnn 타우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웬만한 엔지니어링 문제에서 마주칠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은 세 가지 모양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가지 모양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뭐라고요? 일단 at least ysen stationary 하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제로에서 피크 치면서 0으로 가는 것.
두 번째는 제로에서 피크를 치지만 그 피크가 또 어디선가 나타나는데 이건 피리어딕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과 뭐 제로에서 피크 치는 건 똑같은데 무한대로 갈 때 어떤 넌제로 상수로 이렇게 수렴해 가는 것, 이런 크게 세 가지 정도만 보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아무 이렇게만 성립하면 아무 모양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 모양이나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겠지만 다음 챕터 7에서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타우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했을 때 그럼 이게 f의 함수로 나오잖아요. 이게 모든 f에 대해서 for f에 대해서 넌 네거티브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얘를 적분을 해요. 모든 f에 대해서 그랬을 때 f에 대해서 적분했을 때 이것이 이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와 같아야 돼요. 제로에서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페일리 위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학부에선 다루지 않고 그래서 다시 요약을 정리하면요. 지난 시간 그 다음에 지난 시간 너무 헐레벌떡해서 다 말 못했던 것을 정리하면 at least Ysen stationary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의 auto correlation 펑션은 이런 세 가지 모양 정도로 요약된다. 이거예요. 핵심이.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좀 다른 건데요. 오늘은 이제 랜덤 프로세스가 하나가 아니라 랜덤 프로세스가 이제 둘 이상 있는 것도 조금 다루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통신 수업을 이미 들은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전에도 간단히 설명했지만 우리의 음성 신호를 전류, 전기,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꾸는 건 어떤 게 있겠어요? 마이크로폰이라고 했었죠? 기억납니까? 예. 우리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니까 뭐든지 전자의 움직임, 전류, 전압 이런 걸로 바꿔야죠. 맞아요? 그런데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할 때 가장 먼저 제가 의자를 바꿨더니 잘렸네요. 네. 통신을 할 때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였겠어요? 뭐 대화를 하고 싶었겠죠. 목소리로. 그렇잖아요. 뭐 글로 언제 타이핑을 다 치고 있어요. 근데 말은 뭐 웬만한 사람은 다 하니까. 네. 근데 음성 신호를 전달하고 싶은데 음성 신호를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꾸는 것은 마이크로폰이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와이어를 통해서 흘러가는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와이어가 없는 곳에서도 보낼 수 있는 방법들. 그게 전형적인 방법이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를 이용하는 소위 말해서 전기 통신 중에서도 와이어리스 통신이죠. 예. 그러면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EM 웨이브,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 또는 어떤 특정한 주파수 대역인 라디오 웨이브로 바꿔주는 장치는 뭐라고 불리죠? 예, 그게 안테나예요. 그런데 안테나와 관련해서 알아둬야 될 것은 뭐였어요? 그 안테나의 사이즈가 그 안테나가 효율적으로 방사할 수 있는 전자기파의 주파수 범위를 좀 제약을 해요. 예를 들면 그 입력되는 안테나에 인가되는 일렉트리컬 시그널의 어떤 우리가 뭐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해보세요. 간단하게 스펙트럼 상에서 봤더니 그것이 굉장히 낮게 돼 있으면 잘 방사하려면 안테나가 굉장히 커야 돼요. 근데 사람 목소리는 보통 몇 헤르츠 정도로 제약이 되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들을 수 있는 게 약 20kHz 정도로 제약이 되잖아요. 사람 목소리는 그것보다 더 낮죠. 음성으로 20kHz라고 해보세요. 전파로 20kHz인데 막 계산을 해보면 안테나가 엄청나게 커야지 방사가 잘 돼요. 그런데 우리 핸드폰은 뭐라고 했어요? 이게 배터리 파워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테나가 조금 그러니까 들고 다닐 수 있고 배터리 파워드니까 굉장히 안테나가 작아야 되고 또한 효율적으로 방사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주파수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중에서는 아니 이상한 얘기 하지 마라. 예전에 AM, FM 라디오들 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5G, 4G보다 훨씬 주파수 대역이 낮은데도 잘 들리지 않냐 그럴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방송국에서 어마어마한 출력으로 쏘고 있어서 그래요. 알겠죠? AM은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535kHz에서 1605, 1605kHz의 중심 주파수를 가지니까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도 조그만 AM 라디오로 잘 들려요. 웬만한 지역에서는. 그 이유는 방송국에서 어마어마한 출력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안테나를 사용해서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들리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바일 폰 같은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제가 이거를 뭐 여기다가 몇 메가와트 발전기를 꽂아 놓을 수는 없잖아요. 예.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통신과 관련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니까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런 장치예요. 곱하기 장치예요. 여러분 전류 두 개를 어떻게 곱하죠? 전류 두 개를 곱하는 기계 어떻게 만들어요? 쉽지 않죠, 그렇죠? 예. 전류 두 개 더하는 거는 OPM 프로 배웠잖아요, 여러분이 회로 시간에 맞습니까? 더하고 빼고 하는 거는 다 배웠죠. 그런데 곱하는 건 어떻게 해요? 그냥 상수를 곱할 때는 상관없죠. 그냥 앰플리파이어잖아요. 게인 주면 되니까. 근데 이 멀티플라이어라는 것을 그러니까, 구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두 개가 다 시그널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물론 저거를 디지타이즈 해가지고 예를 들면 범용 기기로 곱셈을 만들어요. 우리 알잖아요. 디지털 시간에 배웠잖아요. 곱셈하는 법. 그 다음에 다시 아날로그 시그널로 바꾸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디지털 통신이 없을 때도 아날로그 통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특히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낮은 주파수 신호를 옮겨 놓고 방사하면 잘 되는 걸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시그널이 있어요. X of T라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소리가 M of T라는 게 있으면 여기다가 코사인 2파이 뭐 F 0T 플러스 어떤 세타 이렇게 돼 있는 요거는 상당히 높은 주파수인 거예요. 이렇게 곱해요. 그러면 이제 신호 자체가 어때요? M of T는 천천히 변하는데 코사인은 빨리 변하니까 눈으로 보면 빨리 변하는 시그널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사이즈 작은 안테나라도 방사가 잘 되게 되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변조, 모듈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걸 캐리어라고 하고 이렇게 캐리어의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를 어떤 뭐 메시지든 뭐든 곱해서 바꾸는 것을 변조,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참고로 RF 서킷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곱하는 것을 믹서라고 불러요. 믹서. 여러분이 그 전자 기타 뭐 이런 거 사용하는 학생들은 믹서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더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엄밀히는 RF에서는 곱하는 거를 믹서라고 해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런 이 믹서를 이용해서 어떤 캐리어 시그널과 어떤 음성 시그널이든 뭐든 그 곱하는 것이 통신,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이런 데서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이그젬플에서는 뭘 다루냐면 이런 걸 다뤄요. 여기에 랜덤 프로세스 X of T가 인가돼요. 그럼 뭐지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러분 음성도 제가 무슨 말 할지 여러분이 프리딕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랜덤 프로세스죠. 그러니까 뭐 음성 신호라고 보면 돼요. X of T가.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이 저희 음성 시그널을 전류로 바꿨을 때 그것이 뭐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할 것 같진 않은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이 과목에서는 기초 랜덤 프로세스를 다루니까 X를 Y 센스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라고 가정을 하겠어요. 얘는 Y 센스 스테이션 또는 at least Y 센스 스테이션이 랜덤 프로세스 X가 이제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세타를 곱하는데 그냥 곱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래요. 우리가 오실레이터를 만들잖아요. 트랜지스터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캐리어 시그널을 오실레이터를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죠. 트랜지스터 같은 걸 만들어서 물론 만드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오실레이션 하는 시그널을. 그런데 제일 간단한 그 전자회로 시간에 배우는 게 여러분이 트랜지스터 연결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네거티브 피드백 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오실레이션이 공진이 되는 거잖아요. RC 막 넣고. 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실험할 때 기억하겠지만 주파수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렇죠? 예, 시간 내 못하면 막 그 시험 시간에 조교들이 막 눈을 부라리면서 감점을 막 하잖아요. 안 그랬나요, 여러분 때는? 저희 때는 그랬어요. 막 이렇게 막 수북이 쌓여 있는 그 RLC 뭐 그 트랜지스터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시간 딱 줘요. 자, 몇 헤르츠짜리 뭐 시누소이드 파를 만들어내래요. 그러면 막 조합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땡 해가지고 못 만들면 이제 탈락이에요. 못 만들면 이제 F에 컨버지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이 주파수는 어떻게 만들어내도 페이즈가 예를 들면 뭐 조교 선배가 얘기하는 레퍼런스 타임 제로에 페이즈가 제로가 되도록 그런 거 맞출 수 있어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페이즈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이 캐리어가 있을 때 페이즈에 대해서 이걸 보통 그냥 랜덤하다고 많이 가정해요. 그래서 여기는 가정이 또 뭐냐면
세타가 유니폼 제로에서 2파이까지로 가정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세타와 x of t는 uncorrelated, independent 하다고 해도 되고요. independent 하다고 할게요. 그냥.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믹서의 아웃풋을 y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면 y는 당연히 x of t의 이 랜덤 페이즈를 갖는 캐리어를 곱하는 거죠. 참고로 저 랜덤 페이즈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서킷 만들고 이러면 시간에 따라서 이 페이즈가 막 이렇게 드리프트하는 경우가 있어요. 춤을 추는. 그러니까 세타가 세타 오브 t인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세타를 픽스돼 있는 걸로 가정하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페이스 옵셋이 있는 거예요. 페이스 옵셋이 주의를 하세요. 실제로는 이제 페이스 드리프트가 생겨서 문제는 훨씬 복잡해요. 자, 이렇게 될 때 다시 얘기해요. x of t는 앨리스 와이센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고 세타는 인디펜던트 유니폼이에요. 그랬을 때 y of t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이그젬플에서는 아마 제가 숙제로 내준 문제 아마 이게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당연히 이런 거 구해보라는 거겠죠. y의 기대값을 구하시오. 두 번째는 또 뭘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mu sub y of t를 구하시오. 그 다음에 r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한번 구해보시오.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뭐겠어요? y of t가 y sensational이냐 이렇게 볼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구하는 건 여러분이 이제 홈워크 시간에 하면 되고요. 구해보면 이래요. 여러분이 이 세타를 유니폼으로 놓지 않고 그냥 세타는 상수다라고 놓잖아요. 그러면 얘가 당연히 해보면 일반적으로 타임 펑션인데 잠깐만요. 제로민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x of t가 이 문제에서는 제로민이라고 안 했나요? 제로민 얘기도 없어요. 민에 대해서는 민에 대해서는 x가 제로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요. 제로민이라고 돼 있겠죠?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줬네요. 여기서는 이렇게 줬으니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리미트 타우가 무한대로 갈 때 또는 절대값 타우가 무한대로 갈 때 rxx 타우는 얼마예요? 여기서 이거 무한대 넣으면 a가 양수니까 이거 0이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아까 그 세 가지 타입이 있다고 했잖아요. 오토 코릴레이션이. 일단 피리어딕 하지 않죠. 그렇죠? 그다음에 0으로 가니까 이게 말하는 것이 mu x가 0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순이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무한대로 갈 때 피리어딕 성분이 없으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에 mu x의 제곱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제로민이네요. 제로민인 것을 여기서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로민인 걸 이용하면 얘는 세타에 상관없이 제로라는 것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오토 코릴레이션을 구할 때는 세타가 유니폼 인디펜던트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것을 이용해야지 이것이 펑션 오브 타우가 되는 것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결론은 뭐겠어요? 얘가 상수고 얘가 펑션 오브 타우니까 y는 y 센스테이셔널이고 여기서 구해보면 y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있듯이. 여기 보면은 인풋 x의 오토 코릴레이션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two-sided exponential.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확장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서 마치 이 캐리어 프리퀀시 오메가 제로로 이 더블 익스포넨셜을 곱해 놓은 것 같은, 물론 이제 2분의 1이 붙기는 하는데요. 코사인이 있어서 그런 모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숙제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보세요.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지금 여기서는 어쨌든 아웃풋 y of t에 대해서만 물어봤는데 아웃풋뿐만 아니라 그러면 인풋과 이제 아웃풋 하면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할 수 있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했었어요. two 랜덤 프로세스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먼저 두 개가 jointly distributed 되어 있다. 이런 말, distributed random processes x of t and y of t. 자, 이건 무슨 뜻이죠? 이렇게 보라고 했죠. 이게 S, A, P에서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있고요. 여기에 TS라는 매핑 룰과 TS라는
YTS라는 매핑 룰이 있어서 어때요? 하나의 아웃컴 S0가 딱 만들어지면 주머니 두 개에서 하나 X 샘플 펑션 찾아서 던지고 다른 주머니에서 Y 샘플 펑션 찾아 던지면 얘를 X of T, Y of T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이게 jointly distributed예요. 자, 그 다음에는 independent가 있을 거예요. independent random process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콜모고로프의 익스텐션 디어렘과 같은 방식으로 하죠. X에서 m 개의 샘플을 취하고 Y에서 n 개의 샘플을 취했을 때 조인트 PDF가 X들끼리의 PDF와 Y들끼리의 PDF로 팩터링이 돼야지 인디펜던트고 뭐 이런 걸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first order, second order, third order, nth order nth order joint PDF of XT and YT 뭐 이런 걸 정의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멘트만 가지고 이제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이라는 거예요. 크로스라는 것은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 X와 Y에 대해서 코릴레이션 한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미 two random variables X, Y가 있을 때 이것이 크로스 코릴레이션으로 정의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mean을 빼서 코릴레이션을 취하는 것이 크로스 코베리언스였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코베리언스라고 그냥 얘기했었죠. 그렇죠? 네, 그때는.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하는 것을 오토 베리언스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베리언스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랜덤 프로세스라서 오토는 하나만 가지고 크로스는 두 개 가지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R, X, Y, T, T 플러스 타우는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자, 맞아요. X of T와 Y of T 플러스 타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코베리언스 어디 갔나요? 네, 오토 코베리언스는 아까 했었죠. 크로스 코베리언스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쓰고요. T, T 플러스 타우 한 다음에 X에 대해서 X의 min 펑션을 빼고 Y에 대해서 Y의 min 펑션을 빼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기 Y에 대해서는 T 플러스 타우니까 Y에 대해서는 어때요? 여기도 T 플러스 타우, 여기도 T 플러스 타우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가 있을 때 오토 코릴레이션,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과 크로스 코베리언스 펑션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겠다는 것은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먼저 앨리스트 조인트 와이센 스테이셔너리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오소고날하다는 것, 그 다음에 uncorrelated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하겠어요. 왜냐면 인디펜던스 얘기는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오소고날인데 uncorrelated는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두 랜덤 프로세스가 uncorrelated 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되겠죠? 예, 여기도 있잖아요. 예. 100%랑 똑같죠, 그렇죠? 크로스 코베리언스가 제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코베리언스는 딱 하나죠. 그렇잖아요. X에서 X민 뺀 것, Y에서 Y민 뺀 것 그냥 곱해서 익스펙테이션 한 게 코베리언스인데, 문제는 랜덤 프로세스는 각각이 뭐예요? 사실 하나가 아니라 랜덤 베리어블로 보면 각각의 랜덤 프로세스가 uncountably infinite 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게 X of T와 Y of T 플러스 타우의 코베리언스가 0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이게 어떻게 바뀌어도 다 0이 될 때를 uncorrelated라고 해요. 그러니까 X에서 특정 어떤 T0, Y에서 특정 T1 뽑았더니 uncorrelated라고 해서 랜덤 프로세스가 uncorrelated라고는 안 부르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T와 모든 타우에 대해서 크로스 코베리언스가 제로면 두 랜덤 프로세스가 uncorrelated라고 부르겠어요. 자, 그러면 질문. 두 랜덤 프로세스가 인디펜던트 하면 두 랜덤 프로세스는 uncorrelated일까요? 네, 그건 되죠. 왜냐하면 이 정의를 잘 보면 이 정의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인디펜던트 하다는 것은 이 X로 되어 있는 녀석과 Y로 되어 있는 요 랜덤 베리어블이 어때요? 인디펜던트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이거를 팩터링 할 수가 있죠. 두 개의 익스펙테이션으로. 그런데 그러고 나면 두 항이 각각 0이 되죠. 따라서
independent random processes are uncorrelated random process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가 전에 봤던 것과 너무 유사하죠. 그 다음에 이것을 cross correlation 펑션을 써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expectation 하나가 두 개의 expectation으로 팩터링 된다. 맞아요? 하지만 expectation이 팩터링 된다고 해서 반드시 independent한 건 아니니까 converse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데 우리가 uncorrelatedness와 independence가 equivalent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어떤 경우였어요? 가우시안일 때였죠. 그래서 joint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즉 x of t와 y of t가 jointly 가우시안 이것도 정의를 해야죠. jointly 가우시안이면 가우시안인 상태에서는 uncorrelated와 independence가 같은 말이 돼요. 그러면 jointly 가우시안은 어떻게 정의할까요? 콜모고로프 익스텐션 디어렘을 또 이용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도 설명하고 있지만 x에서 예를 들어서 n개를 선택할까요? t1, t2 이렇게 선택해요. 그러니까 x t1부터 x tn까지 선택하고 y t'1부터 y t'(m) 해서 x는 m개를 뽑아내고 y는 m개를 뽑아냈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length가 m 플러스 n짜리 벡터가 만들어지잖아요. x가 쭉 들어있고 y가 쭉 들어있는 이것이 언제나 가우시안 랜덤 벡터면 언제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컨시스턴트 해야죠. 저기서 뭐 n번째만 지웠을 때 것이 그것보다 오더가 낮은 녀석과 동일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jointly 가우시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때는 또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jointly 가우시안이면 민과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에 의해서만 모든 게 결정이 되고 여기서 이제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도 나타나는데 그래서 uncorrelatedness는 independence를 imply하고 또 거꾸로 된다는 것을 쉽게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면 위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뭐 먼저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을 정의하는데 자 이것이 at least jointly y-sense stationary해요. 그것은 어떻게 정의했었죠 우리가? 각각이 y-sense stationary하고 네, 요 녀석이 타워만의 함수면 되죠. 그래서 요 two variable 펑션이 single variable 펑션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jointly y-sense stationary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uncorrelated 얘기를 했었고 오소고날도 비슷하게 정의할 수 있죠. 오소고날은 어때요? correlation이 제로면 오소고날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correlation이. 그래서 cross correlation 펑션이 모든 t와 타우에 대해서 제로면 오소고날 하다고 하고 저것이 처음부터 타우만의 함수였으면 모든 타우에 대해서 이렇게만 말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말했듯이 independent 하면 이렇게 팩터링이 언제나 되는 거지만 거꾸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independent하고 y-sense stationary면 일단 여기서 쓴 것처럼 cross correlation이 어때요? x의 min, y의 min 이렇게 되는데 또 y-sense stationary면 얘가 x바, 얘가 y바가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auto correlation function property 했듯이 cross correlation function도 똑같이 property를 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자, x, t, y, t 플러스 타우 요게 지금 좌변이죠. 맞습니까? 예. 일단 at least jointly y-sense stationary니까 얘는 더 이상 t의 함수가 아니고 무엇의 함수? 오른쪽 아규먼트에서 왼쪽 아규먼트를 뺀 타우의 함수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x와 y는 리얼 넘버니까 그냥 순서를 바꿨으면 이렇게 되고 jointly y-sense stationary라고 했으니까 얘는 타워만의 함수인데 이제는 어떻게 써야 돼요? y가 먼저 나오니까 y, 그 다음에 x가 나오니까 x, 그 다음에 오른쪽 녀석의 아규먼트에서 왼쪽 녀석의 아규먼트를 빼니까 이렇게 써야죠. 맞습니까? 모든 타워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commutativity of multiplication of two real numbers 거기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서 많이 본 것과 비슷하죠. x 자리에 y 자리에 x를 넣어 보세요. 그럼 이게 아까 말했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의 절대값이 제로에서의 값으로 바운드 된다 그건데 이젠 y가 인발브가 됐어요.
똑같이 하면 돼요. 어떻게? 아까 x t 플러스 타우 자리에 y를 넣어서 또 전개를 하고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항상 넌 네거티브라는 걸 이용하려면 뭐 당연히 디스크리미넌트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쉽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의 절대값이 이 각각의 최대값의 산술 평균으로 바운드 된다는 사실 아리스메틱 민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민 이니퀄리티라는 산술기하 관계라고 하죠, 여러분. 그거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2분의 rxx 제로 더하기 ryy 제로라서 얘는 또 얘로 오퍼 바운드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증명 과정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요 이그젬플에서는 이제 뭘 다루냐면 이렇게 해요. 일단 랜덤 베리어블 a, b를 만들어내는데 a, b를 여기서 좀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제로 민 uncorrelated same variance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일단 기대값은 다 제로고 그 다음에 a 제곱 그 다음에 b 제곱은 같고 시그마 스퀘어로 그 다음에 uncorrelated인데 제로민이니까 a와 b를 곱하면 제로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a, b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a, b를 받아서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 x of t와 y of t를 만들어내는데 그 룰이 이거예요. 오메가 제로는 여기서 디터미니스틱 넘버고 자 이렇게 될 때 이 이그젬플은 뭘 구해보라고 하는 거냐면 네, 여기서 당연히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투 파라메타 크로스 코릴레이션으로 시작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 세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오물딱조물딱해서 결국은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도 펑션 only of tau라는 것을 보여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r, x, y, tau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보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조건 하에서 x도 y 센스테이셔널이고 y도 y 센스테이셔널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가 각각 y 센스테이셔널이고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이 펑션 only of time difference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걸 jointly y sensational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사실 질문은 이렇게 정의된 x of t, y of t는 jointly y sensational이 함을 보여라 였어요. 그럼 당연히 각각이 y sensational이란 걸 보이고 얘가 타워만의 함수인 것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얘도 여러분 홈워크로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자, 코베리언스는 뭐 오토 코베리언스, 크로스 코베리언스 이미 언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앨리스드 조인틀리 y 센스테이셔널이면 오토 크로스가 각각 민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구할 수 있고 uncorrelatedness 랜덤 베리어블일 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정의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아까 하다 말았던 jointly 가우시안일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스케치만 해주면요 어떻게 보이는지 그러니까 uncorrelated일 때 independent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뭐죠? 요 큰 랜덤 벡터의 correlation 매트리스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코베리언스 매트리스죠.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들어갈 텐데 여기를 이렇게 나눠요. x가 쭉 들어있는 부분과 y가 들어있는 부분. 그러면 뭐 이렇게 코베리언스 매트리스 자체가 나눠지는데 uncorrelated라는 것은 아까 정의가 뭐였어요? x에서 하나 뽑아내고 y에서 하나 뽑아내서 코베리언스 구했더니 다 제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서브 제로 매트리스가 돼요. 그러니까 블락 다이오고날처럼 블락 매트리스로 나타냈을 때 오프 블락 매트리스가 다 올 제로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요 가우시안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캐릭터리스틱 펑션 써서 생각하면 이 큰 매트리스와 어떤 오메가가 맞아요. 캐릭터리스틱 펑션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쿼드레틱 폼으로 곱해지는데 이렇게 블락으로 제로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요 오메가도 두 개로 쪼개는 거죠. 오메가 1, 오메가 2에서 길이만큼 쪼개고 나면 이걸 A, 이걸 B라고 하면 이게 오메가 1 A,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2 A, 오메가 B죠.
이렇게 두 개의 텀으로 나타나고 그게 e to the 마이너스 얼마에 들어있잖아요. 캐릭터리스틱 펑션. 그런데 익스포넨셜 펑션의 엑스포넌트 정리에 의해서 팩터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디펜던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랜덤 벡터 했을 때와 동일한 이유로 두 개의 uncorrelated jointly Gaussian 랜덤 프로세스들은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을 쉽게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 위주로 모든 것을 언급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매우 간략하게 discrete time 랜덤 프로세스 x of n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discrete time 랜덤 프로세스는 많은 경우에 어떤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를 uniform sampling, 여기서 말하는 uniform이라는 것은 등 간격이란 뜻이에요. 등 간격으로 샘플링해서 얻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 시노미 시스템을 리뷰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잘못 썼네요. 어떤 continuous time 시그널 x of t라는 게 있을 때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걸 C라고 할까요? continuous time deterministic 시그널이 있을 때 그것을 매 캐피탈 T sub S 샘플링 피리어드 T sub S 간격으로 이밸류에이션을 해요. 물론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에 어떤 델타라는 옵셋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그냥 델타를 0으로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XD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이것을 C2D 컨버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샘플링해서 얻은 아웃풋 이렇게도 부르는데 어쨌든 continuous time to discrete time 컨버터를 이용해서 XC of T를 XD of N으로 이렇게 바꾸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자, 이것이 설령 uncertainty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죄송합니다. 이것도 틀렸네요. 어떤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로 모델링하고 또 어떤 discrete time 랜덤 프로세스로 이렇게 모델링 한다고 하면 우리가 똑같이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이 discrete time 랜덤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fully characterize 할 거냐. 그러면 콜모고로프 익스텐션 디어렘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어떤 n개의 캐피탈 n개의 샘플링 인스턴스를 하나 정하고 그 다음에 랜덤 벡터 만들어서 거기에 그 랜덤 벡터의 조인트 CDF, PDF, PMF,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컨시스턴트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스테이셔너리티 정의를 할 수 있죠. 맞아요? 일반적으로 콜모고로프 익스텐션 디어렘으로 캐릭터라이즈 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좀 간단하게 되는 게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들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정의하다 보면 strict sense stationarity와 또 y sense stationarity로 정의할 수 있으니까 discrete time y sense stationary 랜덤 프로세스 정의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mean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번에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것은 expectation of x 저기 d라고 했는데 그냥 x라고 할게요. xn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auto correlation 펑션도 이번에 n1과 n2로 해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냥 타임 인덱스가 이제 디스크리트 할 뿐이에요. 코릴레이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도 또 똑같이 정의할 수 있고 크로스도 정의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로부터 유니폼 샘플링 해서 얻었으면 사실 이것이 그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의 민 패스와 이게 관련이 있겠죠. D라고 다 붙여 보겠어요. 그러면 이게 D 이렇게 다 붙여 보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얘를 그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이게 XDN이란 것이 XCNTS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정의대로. 그렇잖아요. 이게 정의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얘는 그전 기준으로 하면 mu of XC of NTS예요. 그러니까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의 min pass를 또 샘플링 하는 거죠. 또는 어떤 디스크리트한 포인트들 집합 거기서만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XC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괄호를 써야죠. 근데 여기서 N1TS, N2TS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주의를 하세요. 디스크리트 타임에 대해서는 이렇게 스퀘어 브라켓으로 하지만 얘는 지금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이밸류에이션 하니까 이렇게 파렌테시스 라운드 브라켓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discrete time 랜덤 프로세스가 어떤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를 유니폼 샘플링에서 얻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는 좀 지나치게 이런 식으로 샘플링으로 다 설명했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냥 discrete time 랜덤 프로세스 또는 discrete parameter 랜덤 프로세스가 있고 그것이 mean, path, auto correlation function, cross correlation function, nth order PDF, 뭐 characteristic function 이런 것을 다 continuous parameter 랜덤 프로세스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너무 straightforward해서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교과서에서도 짧게 그리고 이 수업 시간에서도 짧게 설명하고 지나가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잠깐 그 ergodicity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벌써 까먹었죠. 뭐였어요? ergodicity가 에르고딕 이렇게 에르고딕하다 뭐, 하다 랜덤 프로세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 랜덤 프로세스를 가지고 뭔가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expectation 오퍼레이션을 하는 것을 뭐예요? 타임 에버리지 오퍼레이션으로 바꿀 수 있으면 맞아요? 에르고딕하다 또는 얼가딕하다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맞습니까? 랜덤 프로세스가 얼가딕하다는 것은 여기 랜덤 프로세스 뭐 x of t로 만든 뭐 어떤 거예요?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 곱일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 다음에 expectation은 어때요? 네, probability조차 expectation으로 나타낼 수 있었으니까 이게 말하는 건 단지 expectation뿐만 아니라 ergodicity 또는 에르고딕하다는 것을 조인트 뭐 nth order PDF 이런 걸로도 말할 수 있는 건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mean ergodic, mean ergodic 그다음에 correlation, 뭐 auto correlation일 수도 있고 correlation ergodic 뭐 이런 정도를 많이 쓰는데 대학원 수업 시간에는 뭐 명백히 다루지만 학부 시간에는 이 ergodic하다는 게 결국 요 equality가 있는 거잖아요. 요 equality라는 것이 애매한 것이 왼쪽은 expectation을 취하고 나면 어쨌든 상수고 오른쪽은 랜덤 베리어블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여기 타임 에버리지라는 것은 인티그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극한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in 어떤 센스로 convergence of a sequence of functions를 확장한 convergence of a sequence of random variables에서 나오는 네 가지 타입 또는 모드 관련해서 여기에 어떤 센스, 어떤 모드를 쓰냐에 따라서 데피니션이 또 쫙 나눠지지만 보통 이 학부 책들이나 우리 책에서는 mean square sense를 많이 써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 어가리스트 이런 게 뭐 띠어리가 복잡한데 학부 수준에서 알아야 될 건 뭐냐? 왜냐면 엔지니어로서 우리가 어떤 경우는 어가디서티가 너무 당연한 경우가 있어요. 맨 메이드 시그널이고 우리가 그 시그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서 타임 에버리지만으로도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주식시장처럼 우리가 알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뭔가 일을 하려면 얼가딕 어썸션을 써서 뭘 할 수밖에 없어서 그냥 가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뭐 말했지만 지난번에도 또 반복을 하면 x가 뭐 x가 뭐 예를 들면 나즈닥, y가 코스피 이렇게 되면 이 두 개가 서로 이 두 랜덤 프로세스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나는 알고 싶은데 그 정보가 모두 담겨 있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랜덤 프로세스라고 하면 이게 캐피탈 X, 캐피탈 Y가 되겠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녀석이죠. 맞습니까?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 물론 민도 알고 싶고. 근데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샘플 패스 하나만을 오브저브 해요. 그렇잖아요. 예. 제가 무슨 뭐 삼국지 게임 하듯이 다시 리셋하거나 아니면 뭐 더 엣지 오브 투모로우 영화처럼 뭐 죽으면 다시 그날을 살고 이렇게 하면은 이걸 랜덤 샘플을 여러 개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안 되잖아요. 우리는 랜덤 프로세스라는 것 엄밀히 말하면 어때요? 특히 타임을 플러스 인피니티,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관철되는 랜덤 프로세스라고 정말 그냥 단지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충분히 작은, 충분히 미래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라면 그런 건 없겠죠, 사실. 빅뱅 티어리랑도 안 맞죠, 그렇게 하면. 빅 크런치 이런 거랑도 안 맞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샘플 패스 하나만 관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앙상블, 즉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그라딕 어썸션이 뭐 필요악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샘플 패스 하나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샘플 패스 하나씩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지만. 근데 사실 이걸 알아봤자 소용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얘와 얘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타임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타임 피리어드가 제한이 되어 있죠. 무한히 어떻게 뭐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이 앙상블 에버리지드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을 물론 이것도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하겠죠. 뭐 jointly ergodic 이렇게 해서 뭐 타우만의 함수로 jointly Ysen stationary하고 ergodic 뭐 이렇게 뭐 얘를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있듯이 보세요. x of t와 y of t 플러스 타우 얘 샘플 패스들이에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관찰한 기간 동안만 편이상 마이너스 t에서 플러스 t라고 하고요. t를 무한대로 보내지도 않아요. 그냥 t가 충분히 크고 그러면 적분한 다음에 이 t로 나누고 그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해 보이죠? 예, 여러분이 앞으로 돈을 벌면 가입하게 될 여러 가지 보험 상품이라든가 금융 상품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어가딕 어썸션 하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저런 유용함이 있구나 어가딕서티라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인데 아까 잠깐 크로스 코릴레이션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어쨌든 챕터 거의 마지막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일단 하나만 가지고 하자고요. 그렇죠? 뭐 2개, 3개, 뭐 조인틀리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 이러면 학부 수준에서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를 학부 수준에서 이제 여기서 다루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를 배워요. 학부에서는. 하나는 위너 랜덤 프로세스. 여러분이 숙제로도 해봤잖아요. 그렇죠? 위너 랜덤 프로세스는 우리가 볼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이 위너 랜덤 프로세스는 여러분이 벌써 눈치상 봤듯이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넌 스테이셔너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워야 될 중요한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가 여기도 있지만 스테이셔너리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도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스테이셔너리, 하나는 넌 스테이셔너리. 뭐 언제나 스테이셔너리의 여집합이 넌 스테이셔너리면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근데 대표가 뭐라고요? 넌 스테이셔너리의 대표적인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가 위너예요. 그래서 위너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첫 번째는 인디펜던트 인크리먼트. 인디펜던트 인크리먼트를 갖는다. 그래서 뭐였어요? 정의가 이게 인크리먼트죠. 이 두 랜덤 베리어블의 차이가 인터벌 t1 to t2 맞아요? 이런 인터벌이 있다면 이 인터벌 내에서의 인크리먼트, 이 랜덤 프로세스 인크리먼트를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넌 오버래핑, 물론 끝점은 닿아도 돼요. 넌 오버래핑한 다른 인터벌에서 얻은 인크리먼트와 항상 인디펜던트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인크리먼트가 또 뭐예요? 가우시안이고 제로민이고 어떤 알파의 큰 수 빼기 작은 수로 베리언스가 정해진다는 거고 세 번째는 편의상 x0를 0으로 놓겠다는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거 말고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서 보니까 또 뭐냐면 모든 샘플 패스가 컨티뉴어스 해야 된다 라는 조건이 필요하대요. 그래야지 유니크하게 정의가 된대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커렉션이에요. 알겠죠? 이 앞에 세 개만 보면 포아송 랜덤 프로세스일 때와 거의 동일하죠. 인디펜던트 인크리먼트를 갖고 맞습니까?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인크리먼트가 포아송 랜덤 베리어블이었죠. 그때는 뭐예요? 레이트 그러니까 포아송 랜덤 프로세스 위드 레이트 람다라고 해서 뭐가 됐어요? 포아송 랜덤 베리어블의 파라미터로 따지면 람다 타임즈 또 t2 마이너스 t1이 됐었죠. 여러분 다 해봤어요 숙제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동일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만 다른데 그때는 네 번째 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해보면 모든 샘플 패스가 디스컨티뉴어스 하거든요. 그래서 파송일 때는 이 네 번째가 필요 없었는데 그러고도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됐는데 엄밀히는 위너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 세 개만으로는 안 되고요. 이게 필요하대요. 모든 샘플 패스가 컨티뉴어스하다. 이렇게 해줘야 된대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커렉션을 기억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위너 프로세스가 넌 스테이셔너리한 것을 보이는 방법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제일 간단한 게 이거죠. 얘를 제로로 잡아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는 제로죠. 여기 세 번째 가정에서. 그래서 어떤 x of t2라는 녀석은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면서 얘를 0으로 잡으면 베리언스가 어때요? 내가 t2를 어디 잡느냐에 따라 다르죠. 맞아요? 맞아요? t2가 1일 때와 t2가 2일 때 x of t2의 베리언스가 달라져요. 그러면 스테이셔너리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오리진을 옮겼더니 또는 내가 타임 위치를 바꿨더니 베리언스가 바뀌어버리면 당연히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죠. 그래서 위너 프로세스가 또는 브라우니안 모션 랜덤 프로세스가 넌 스테이셔너리 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스테이셔너리한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를 다루고 싶은데 그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냥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엄밀하게 정의를 해보자고요. 물론 위너 랜덤 프로세스 할 때도 설명을 하긴 했어요. 자세히 기억해 보면. 자,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는 콜모고로프 익스텐션 티어렘에서와 마찬가지로 샘플을 해서 랜덤 벡터를 만들어요. 그랬더니 조인트 PDF가 이런 가우시안 PDF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n에 대해서 모든 엔터플 벡터 t1에서 tn까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당연히 컨시스턴트 해야죠. 이러면 되는 거고 어떤 때는 이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인버터블 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저는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 정의하는 것을 선호해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왜 조인트 가우시안 랜덤 벡터에 대해서 어떤 프로퍼티들 보일 때도 왜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 하면 쉽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 다루는 게 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다. x of t가. 이건 쉬워요. 알겠죠? 어떻게 샘플해서 랜덤 벡터 만들어도 가우시안 랜덤 벡터. 이게 그냥 정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스테이셔너리 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일단 ysen 스테이셔너리 한 것부터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mean이 어떻게 돼요? 이 mean이 t sub i에 상관없이 어떤 컨스탄트여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죠? ysen 스테이셔너리니까 atleast 코베리언스 펑션이든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든 타임 디퍼런스만의 함수여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건 그게 대수인가 싶지만 요 디스트리뷰션을 자세히 보면 어때요? 여기에 여기 벡터로 다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민 벡터고. 근데 어쨌든 간에 요 녀석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어떤 상수 곱하기 올원 벡터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상수 곱하기 올원 벡터. 맞아요? 자, 그러니까 요 녀석을 보세요. 요 녀석은 T1, T2, T3를 내가 오리진을 시프트해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바뀔 수 있는 건 이제 오직 요 코베리언스밖에 없는데 ysen 스테이션이라고 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내가 오리진을 시프트 해봐요. 이렇게 델타만큼. 그럼 어떻게 되죠?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없어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코베리언스 펑션만 여기서 조인트 PDF를 이제 결정하는데 민은 어차피 t를 내가 시프트 해도 상관없고 맞아요? 코베리언스 펑션도 어때요? 이 델타만큼 시프트 해도 변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어때요? 요 녀석이 내가 ti들에게 델타를 아무리 더해도 바뀌지 않으니까 스트릭트 센스 스테이셔너리 하죠. 알겠어요? 그래서 가우시안에 대해서는 내가 at least ysen station이라고 말하는 순간 사실은 strict sense stationary 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시안에 대해서는 그냥 stationary 하다라고 말하면 strict sense stationary예요. 그게 아시겠죠? 자, 이제 example을 하나 봅시다. ysen stationary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다. strict sense stationary예요. 그 다음에 여기 타이포가 있는데 여기 당연히 이게 r x x 타우예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타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생겨 먹었죠. 여기가 16이고 맞아요? 그러면 민이 어떻게 돼요? 민이 4거나 마이너스 4죠.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민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잘못됐네요, 그렇죠? RXX. 네.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민 빼고 나면 요 녀석이 CXX 타우가 되니까 내가 샘플링을 어떻게 했냐면 T0 기준으로 2분의 1씩 쉬프트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죠. 이 녀석이 이렇게 되니까 코베리언스 펑션 계산하니까 여기 25에 마이너스 3에 절대값 K와 I 차를 2로 나눈 것 해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xt0, xt1이죠. xt1, xt2, xt3로 해서 샘플링해서 만든 이 랜덤 벡터가 가우시안 랜덤 벡터고 어떻게 됩니까? 민이 다 4거나 마이너스 4. 그래서 all 1.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코베리언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done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됐고요. 조인트 가우시안은 아까도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6.6은 했어요. 이미. 맞아요. 우리 지난번에 콜모그로프 익스텐션 디어렘 할 때 파송 랜덤 프로세스의 nth 오더 PDF, PMF 구하는 건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렉스 랜덤 프로세스를 다뤄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이 이제 컴플렉스 랜덤 베리어블, 컴플렉스 랜덤 벡터 다룰 때와 유사하다는 것을 눈치상 알겠죠. 자, 컴플렉스 랜덤 베리어블 Z라고 하겠어요. Z는 어떤 때는 뭐 스탠더다이즈드 된 랜덤 베리어블, 즉 민 빼고 베리언스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눈 것, 그걸로 제가 말할 때도 있고 그냥 컴플렉스 랜덤 베리어블 이런 걸 말할 때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세요. 여기서는 Z의 리얼 파트 랜덤 베리어블 X, 이미지너리 파트 랜덤 베리어블 Y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해왔어요.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Z라는 이 컴플렉스 랜덤 베리어블은 사실은 2x1 랜덤 벡터를 다루는 것과 동일하다고 했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mean of z 그러면 어떻게 되죠? mean of x 더하기 j times mean of y가 되겠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좀 문제인데 그럼 variance of z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였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z에서 이게 z의 mean이라고 하면 z의 mean을 빼서 그냥 제곱해서 근데 컴플렉스 넘버잖아요. 보통 베리언스는 리얼 넘버 생각하니까 모듈러스 또는 절대가 앱솔루트 밸류를 취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을 텐데 생각해 보니까 뭐였죠? 이걸 그냥 제곱하는 것도 필요하더라. 그래서 얘를 컴플리멘터리 또는 수도 베리언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랜덤 벡터로 놓은 다음에 XY 그러면 얘가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포함해서 어쨌든 파라미터 3개가 있어야지 이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정해지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려면 해보면 그러니까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안 물어볼 거예요. 시험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식 정도만 알아놓으면 되는데 이 둘 다 있어야지 요 벡터의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를 완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수준에서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의 80%는 이게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컴플렉스 랜덤 베리어블 벡터 그러면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로 쪼갠 것을 다시 붙여서 벡터로 한 다음에 그냥 리얼 랜덤 벡터 다루듯이 하면 된다. 그래서 베리언스는 좀 주의해야 된다. 그냥 Z 가지고 베리언스만 따지면 안 되고 컴플리멘터리 베리언스 또는 컴플리멘터리 코베리언스 매트리스 뭐 이런 걸 다루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를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당장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여기도 리얼 파트 프로세스와 이미지너리 파트 프로세스가 있겠죠. 그래서 벌써 뭐예요 우리가? jointly distributed 랜덤 프로세스 2개가 있구나. 맞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뭐 X와 Y의 오토 코릴레이션, 크로스 코릴레이션, 민 이런 게 다 나오겠죠. 그런데 Z 자체의 오토 코릴레이션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앞쪽에 Z에서 Z의 민을 뺀 거에다가 여기 컨주게이션을 해놨어요. 우리 책은 앞에 거에 컨주게이션을 하고 뒤에 거에다가는 타우를 더해주는 식으로 돼 있는데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지만 저는 이건 좋아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것 말고도 수도 또는 컴플리멘터리 오토 코릴레이션이 있고 그때는 앞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컨주게이션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정도만 벌써 말을 해도 여러분이 웬만한 전작과 통신 신호 처리 제어하는 교수들보다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예, 제가 컴플리멘터리 뭐 오토 코릴레이션 어쩌고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통신학회 사람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은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전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고 계속 있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스테이셔너리티, YSN 스테이셔너리티 뭐 이런 것들도 다 확장해서 정의할 수 있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매우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는 이거예요. 이 부분은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베리어블, 랜덤 벡터, 랜덤 프로세스 나오는데 여러분이 도저히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애프터 서비스를 할 테니까 언제든 연락해요. 알겠어요? 교수님 저기 2021년에 저기 30 전자수학 들었던 학생 졸업생인데요. 네. 20년 전에 들었네. 어떡하지? 내가 은퇴했는데 제발 좀 봐주세요. 뭐 어떻게 레퍼런스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뭘 읽으면 될지 알려줄게요. 그때까지 당신이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으면. 알겠죠? 네. 참고로 저는 이제 15년밖에 안 남았어요. 15년 동안은 애프터 서비스 무조건 해줘요. 언리미티드 서비스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뭐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제 민간인이니까 여러분이 밥을 사면서 물어봐야 되겠죠. 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는 우리 책에도 보면 이렇게 애스터리스크가 붙어 있어요. 섹션에 그 얘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넘어가겠어요. 자, 그래서 챕터 6가 끝났는데 챕터 6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이 납니까? 예,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랜덤 프로세스 또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는 걸 배웠고요.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어떤 타임 펑션처럼 다뤄서 콜모그로프 익스텐션 디어렘도 어때요? 샘플링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 얻은 다음에 뭐 캐릭터라이즈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템포랄 또는 템포랄 타임 도메인의 그러니까 시간의 캐릭터라이제이션 캐릭터리스틱 특성이었어요. 시간 도메인의 그게 이제 여러분이 배운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랜덤 프로세스 컨셉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분류하는 법 좀 배웠고요. 특히 스테이셔너리티가 중요했고 랜덤 프로세스들의 인디펜던스 또는 랜덤 프로세스 자체가 어가딕하다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뭐 오토, 크로스, 오토 코베리언스, 크로스 코베리언스 뭐 이런 거 했고 디스크리트 타임 랜덤 프로세스도 다뤘고 그 다음에 어가딕 어썸션을 써서 샘플 패스로부터 뭐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 구하는 이근접볼트 하나 봤었고 가우시안 파송 랜덤 프로세스 그리고 위너 랜덤 프로세스 또는 브라우니안 모션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했고 이 부분은 뭐 나중에 물어보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챕터 6가 끝났어요. 자, 그래서 챕터 6까지가 당연히 퀴즈 범위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부분을 할 텐데요. 제가 보니까 아직 PDF를 안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고쳐야 될 부분이 많아요. 이 노트에. 우리 교과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배웠던 많은 시노미 시스템이 그 라디안 프리퀀시 그러니까 오메가 있잖아요. 오메가 라디안 퍼 세크로 돼 있는 오메가를 써서 프리퀀시를 나타내는데 사실 이 스펙트럴 캐릭터리스틱 하면은 당연히 제가 여기 캡처해 왔듯이 이게 그 키 사이트 옛날에는 에질런트라는 아주 옛날에는 휴렛 패커드였어요. 여러분 뭐 노트북 회사로 알고 있죠. HP는 본래 휴렛 패커드는 측정기기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노트북을 만들어서 대박을 쳤어요. 그래서 분사를 했어요. 휴렛 패커드를. 그랬다가 휴렛 패커드 노트북 회사가 이제 여러 번 팔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름도 바뀌어야 되는데 다시 아마 HP로 팔고 있을 거예요. 어떤 중국 회사일 거예요 아마. 근데 또 측정기기 만들던 회사도 뭐 몇 번씩 팔려가지고 이름이 HP에서 휴렛 패커드에서 에질런트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이 실험실에 가보면 오래된 거는 HP로 적혀 있어요. 휴렛 패커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도 측정기기. 에질런트 요즘은 키사이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일 전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측정기기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는 거고 여러분이 통신을 전공하잖아요. 대학원에서. 그러면 오히려 이걸 다룰 일이 적고 오히려 RF 서킷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RF가 아니라 아날로그 서킷 이런 거 다루면은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만지게 될 기기인데 그러면 스펙트럼 애널라이저가 하는 주 기능이 뭐냐? 말 그대로 스펙트럼을 분석하게 해주는 건데 이게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분석하는 거는 뭐 어떻게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아날로그 서킷하는 랩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예전에 연구하던 거 기억해 보니까 제가 USB 케이블 상에서 이제 그 시리얼 포트잖아요. USB가 B가 S가 시리얼이었나요? 뭐 버스였나요? 뭐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시리얼로 통신하는데 USB가 S가 시리얼 맞아요. 시리얼 버스예요.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일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안에 어떻게 보면 디지털 비트가 그렇죠. 뭐 1, 0 이런 걸로 해서 막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랜덤 프로세스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랜덤 프로세스를 주파수 영역에서 관찰하는 기기예요. 이게 스펙트럼 애널라이저가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이 랜덤 프로세스를 모르고 뭘 접근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부분, 우리가 이제 3분의 2가 조금 지났잖아요. 남은 부분은 거의 4분의 1이군요. 남은 부분이 한 4분의 1 남았는데 학기가 4분의 1 동안은 이 랜덤 프로세스의 어떤 스펙트럼 도메인 상에서,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의 특성, 캐릭터리스틱, 그래서 소위 말하는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참고로 이 전자수학 A를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이야 이제 드랍 안 하고 지금까지 서바이브 했으니까 뭐 괜찮지만, 안 그런 학생들 도대체 이거 왜 배우나 이러면서 이제 드랍한 학생도 있을 거예요. 아, 저거는 뭐 통신쟁이 조준호 교수가 가르치니까 통신할 때만 필요할 거야. 통신할 때 필요한데 오히려 정작 통신 전공한 사람은 이거 다루지도 않아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구현하는 사람들, RF 서킷 아날로그 하는 사람들은 이거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래요. 예전에 이 전자수학 A를 만들 때 우리 강봉구 박사님께서 소자 뭐 이런 거, 회로 이런 거 하시나요? 하여튼 뭐 디바이스 소자 아시죠? 이거를 전공 필수로 해야 된다. 막 우기셔서 주임 교수셨어요. 그때 또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회로 뭐 이런 거 RFR 학생들한테는 정말 많이 필요한 거예요. 참고로 이제 학부 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 송호진 박사님께서 이 실험 과목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RF 쪽에. 그러면 아마 그 실험 수업 들어가면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뭐 즐겨 다루게 되겠죠. 이거 말고도 또 다루는 게 VNA라는 게 있어요. 벡터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이것도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더 좋은 게 뭐냐면 차이가 있어요. 여기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는 이렇게 RF 단자 인풋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시그널 하나 따가지고 보는 거예요. 뭐 안테나에서 나온 거 하나 보든가. 근데 벡터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는 단자가 여러 개 있어요. 말 그대로 정말 벡터 시그널로 만든 다음에 분석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코릴레이션, 크로스 코릴레이션, 뭐 S 파라미터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그 RF 수업 들으면 다 나올 텐데 그런 걸 여기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기 말로 가고 있는데 이거 볼 건 다 배울 건 다 배운 것 같고 이제 그만 좀 하지 싶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오히려 통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통신이라든가 네트워크 이런 걸 전공한, 네트워크는 좀 덜 할 수도 있겠네요. 통신 전공하고 신호처리 전공한 학생들은 대학원 때 이걸 한 번 더 배우게 돼요. 더 깊이 있게. 그런데 오히려 서킷하는 학생들은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Now or never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 랜덤 프로세스, 특히 스펙트럴 또는 프리퀀시 도메인, 캐릭터리스틱스 이 부분을 열심히 공부해 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학번 이름 쓰시고 대실하시면 되고,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거는 빨리 고쳐가지고요. 라디안 프리퀀시 쓰면 안 되거든요. 다 헤르츠로 쓰니까 헤르츠로 다 고쳐가지고 업로드를 해 놓을게요. 네, 이상입니다.